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21화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특집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주먹이 운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삼군님, 정군님 오셨고요. 자, 뭐 주먹이 운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일단은 2005년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되어서 국제 비평가협회상을 받았고요. 왜 갑자기 이건 또 왜 주목이 온다 하면 주인공이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베이징 아시안 게임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 때는 좀 이상해요. 왜 북경해야 돼? 북경 아시안 게임이야. 네, 북경해. 아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최근에 찾아봤어요. 그 1990년 그 KBS 인트로 버전 봤는데 뚜구뚜구뚜구뚜구네. 아니야 두구두구도 아니야 무슨 공 왔다 갔다 하면서 만리장성 막 그 약간 그 버추얼 그래픽 협정해가지고 그거 있었어요. 네, 야 그래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 생각하면 파격적인데. 네, 파격적이죠. 왜냐면 막 문호가 막 개방했을 때니까. 생각해보니까 19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도 있었잖아요. 중공이라는 그렇죠. 말이 이제 중국이라는 이름을 바뀌고 그러네. 그 시절이거든요. 이게 사실 중공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약간 비슷한 뉘앙스거든요. 그 당시 때는. 옛날엔 중공이라 불렀으니까. 그렇죠. 중공이라 불러 이제 막 이제 중국이라고 이제 막 부르던.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도 중국이라 안 하고 다 중공놈들 그래요. 소련 놈들. 그렇죠. 언제 즉 소련이야? 소련 아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중공, 소련. 중계 때 러시아 중계 때 소련 선수. 그게 유로 2008이야 씨. 이상철. 그게 말이 되나? 이상철 해설이요. 소련도 아니었을까? 소련. 아무튼간에 요 이제 주인공 이제 얘기를 하자면 강태식이라는 주인공은 일단은 저기 최민식 씨가 맡았는데 뭐 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한때 아시안 게임 은메달리스트였는데 현재는 이제 길거리 한복판에서 돈 받고 사람들에게 매맞아 주는 일이라는데 이게 있죠. 이게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한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게 약간 화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뉴스에서도 뭐 몇 번 이렇게 좀 다루었던 걸로 또 많이 알려졌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도박으로 진 빚이 있고요. 또 공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다 날려버린 상황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매맞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아내랑 아들뿐인데 뭐 아내랑은 사실상 뭐 이제 뭐 거의 뭐 아내는 뭐 이혼 요구하고 있고 이혼 요구하는데 사실 이거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일단 수위를 생각해서 일단 얘기는 아들이 잠깐 밖에 나갔죠. 너 슈퍼간 틈을 타서 그래요. 네. 참 갑자기 뭐 아무튼 그래도 뭐 물론 그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 장면 안 나오는데 뭐 남편인 강태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제가 볼 때 아내가 강태식을 난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랬던 거였고, 네. 아무튼 뭐 거기서 이제 또 아들이랑도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딱 이제 우연히 전광판에서 그 광고판에서 그 지하철 광고판에서 신인왕전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출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화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의 이야기 왔다리 갔다 하니까 약간 옴니버스 느낌이잖아요. 제가 약간 이게 한 사람만 쭉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인물이 유상환이라는 인물입니다. 유승범 씨. 유승범 씨 연기한 막 갑자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삥뜯기를 막 뺨 때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게 딱 유승범이니까 품행제로 생각나고. 참고로 품행제로에서의 이름 유승범 씨의 역할 이름도 상환이에요. 그래. 네. 이야, 이거 노린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죠. 공포의 외인구단의 오해성과 또 다른 스타리의 또 오해성과 또 다른 그런 이연세만의 멀티버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패싸움 휘말리니까 이제 막 경찰에도 쫓기고 거기 찍은 게 이제 탄천 주차장. 그렇죠. 너무 익숙하더라.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너무 익숙해. 거기 뭐 어벤져스도 찍었어요 참고로. 맞다. 에이즈 울트론도 거기 울트로 탄생한 곳. 울트로 탄생한 곳. 근데 거기도 찍고 우리 연가시도 거기서 찍었잖아요. 많이 찍어요 거기 영화 종종 많이 찍고. 그 건너는 곳도 탄천이에요. 저 거기 멀리 보면은 코엑스 무역 트레이드 타워 보이고. 거기 이번에 이제 개발하고 없앤다는 얘기 있지 않았나요? 그 반대편인가?
거기는 이제 종합운동장 거기 네 하면서 이제 되고요. 그 마이스. 네. 한다면서 이제 다 없애버린다고 막 잠깐 하여간 뭐 네 뭐, 뭐, 그만 뭐 6년이나 시간을 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넘어가고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발언은 이 박상군 씨의 이 그것 때문에 네. 난 몰라. 이게 LG 트위스트 팬의 발언입니다. YCU 전체 의견이 아니면 자, 아무튼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제 강도 사고 때문에 네, 소년원에 수감이 됩니다. 수감하자마자 이제 갑자기 권투부 짱인 애가 있어요. 걔랑 이제 싸워가지고 또 독방에도 갇히고 별 일이 있는데 이 교도 주임이 이제 그 싸움을 눈여겨 본 거죠. 그래서 권투부나 가입해라. 안길강 네. 배우님. 네. 아 여기 은근히 와 엄청나게 명품 조용히 엄청 많아. 많아요. 네. 선호진 배우님 뭐 좀 이따 예. 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하고 아무튼 이 상환의 권투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지나 기쁨을 깨달아 가던 중에 하필 또 공사장에서 일하던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기주봉 배우님이 하셨죠. 네. 네. 할머니도 쓰러지셨고 나문희 배우님.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쇼크에 쌓이다 보니까 이 돈이라도 어떻게 벌자 해서 신인왕전에 출전할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맞붙는다. 네. 그게 이제 이 주먹이 운다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아무튼간에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 저는 이 영화가 꽤 오래된 영화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류승환 감독 작품인데도 제가 그동안 류승환 감독 작품을 많이 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봤었는데 이 작품을 왜 그동안 안 봤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예, 근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예, 보는데 이 류승환 감독 스타일이 확실히 이 작품에서도 딱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류승환 감독님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그런 스타일 딱 녹아나는 거. 그리고 또 두 주연 배우 최민식, 류승범 두 분의 뛰어난 연기력. 뭐 말해 뭐합니까? 뭐 류승범 씨야 뭐 아까 말했지만 양아치 전문 양아치 전문 거의 생활 연기 바로 봐도 돼야 할 정도로 이 무는 없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요. 어우 장난이 아니었고 예 그리고 최민식 배우야 뭐 말해 뭐합니까? 그럼요. 예, 네. 뭐 어마어마한 그런 연기력을 이 작품에서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류승범 씨는 또 최근에 무빙이 한번 나. 맞아. 네, 무빙에도. 프랭크. 네. 영어 좀 쓰고. 그쵸.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핫해지 또 이제 됐어요. 아니 또 그것도 그거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최민식 씨는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가 카지노를. 둘 다 디즈니 플러스야. 야 이거 이렇게 또 디즈니 플러스 광고야 이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왜 류승환 감독 작품인데 그 왜 주목을 못 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잘 뽑은 작품인데 그렇게 대박 흥행은 못 네, 났어요. 그러니까 잘 뽑은 작품인데 왜 썩 흥행하지 못한 거에 아쉬움이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정도로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정부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약간 비슷한 부분 저도 성군 씨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시궁창인 인생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남자는 이제 그 펀치 드렁커 상태이면서 옛날에 이제 과거의 영광과는 이제 더 동떨어져 가서 자기 옛날에 이제 동기 후배인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갔는데 이제 두들겨 맞기는 하고 그러다가 그랬던 그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말 사고는 온갖 사고는 다쳐서 결국은 그 소년원까지 수감이 됐는데 하필이면 할머니 쓰러지고 할머니 이제 병으로 쓰러지시고 아버지는 갑자기 그 밑에 있는 그런 그 자재 밑에 깔려서 돌아가시고 그 트라우마에서 이제 그 좀 그쪽도 다 부장한 애들이지만은 도발하니까 자기 배에다가 그 자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 진짜 밑바닥 인생들이었던 건데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악착같이 올라가서 올라간 스토리는 정말 되게 좀 감동이고 또 이거 아까 또 맞지만 저도 그 같은 비슷한 생각이지만 이게 류승환 감독이라서 이게 많이 그때는 그 당시 때는 류승환 감독이라서 많이 부각을 못 받았던 건가? 그런 싶은 느낌도 그런 들어요. 거고. 근데 그래도 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 추천 부분 그 영화 그쪽에 올라갈 정도면은 확실히 작품성은 많다. 그러니까 저는 좋다. 네. 류승환 감독이 지금 이렇게 충무로에 주목받는 감독으로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하해가지고 이제
유승환 감독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도 한번 꼭 봐보라고 이거는 꼭 권하고 보셔야 싶은 약간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재미적인 요소였다면 요소는 개인적으로 뭐 품행제로도 있고 뭐 아란 장풍 대작전도 있고 짝패도 있었지만은 네. 약간 드라마적인 느낌이라면은 저는 뭐 주먹이 운다나 옛날에 네. 그 데뷔작이 죽거나 혹은 아, 남거나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피도 눈물도 없이 예, 그것도 네, 비슷하고, 약간 예.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음. 아래쪽 그런 하류 그런 언더 하류 인생들 네. 네, 그런 거를 많이 잡아주는 그리고 그런. C급 영화도 있어요. 그 닫지 마을이. 그래서 임원희 배우가 그건 꼭 봐야 됩니다. 진짜 꼭 보셔야 돼요. 2008년도에 나온 건데 아무튼간에 네, 아기니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네. 그거 막 무도에서 패러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맞아 그 그리고 제가 마침 또 이렇게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하나 비슷한 내용의 이제 하나 영화를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네. 이제 제가 웨이브에서 봤기 때문에 웨이브에서도 그냥 무료로 그냥 구독하시면은 예. 따로 추가 결제 없이 볼 수 있는 건데 예. 일본 영화입니다. 황야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황야. 네,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두 가지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원, 투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복싱을 시작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이게 재미있게도 이게 일본 영화인데 우리 그 영화 똥파리로 유명한 네네네네. 양익준 감독이 배우로 나옵니다. 이야. 배우로 나오는데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이름이 니키 켄지라는 이름인데 일본인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약간 한국계 자이니츠 출신인데 일본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다고 양익준 감독이 일본어를 좀 그렇게 잘하는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래서 설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아버지가 일본 분인데 그 어머니는 결국 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어른 돼서도 아버지한테 계속 맞고 자란 바람에 자신감도 없고 말더듬이 버릇도 있고 그런 이제 주인공 캐릭터로 나오고 또 이제 양익준 씨와 같이 나온 배우인 이제 캐릭터가 사와무라 신지라는 이름이 그 캐릭터가 있어. 그거는 또 요즘 일본의 또 핫한 배우인 스다마사키. 스다마사키가 또 이렇게 나와서 이 두 남자가 한 이제 복싱 체육관에서 프로복서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좀 약간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외에도 또 이 작품도 보시면은 일본 영화 많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알만한 조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유스케 산타 마리아, 뭐 또 요즘 또 지금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마다 유키, 뭐 이런 배우들도 지금 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저는 약간 이런 표현을 해요. 약간 일본판 주먹이 운다의 느낌. 어떻게 보면 복서의 이야기니까. 한번 개인적으로는 또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스다마사키가 이번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도 목소리 출연을 했었네요. 네, 그렇죠. 네, 하야오 감독이 네. 저번 주 녹음 때 잠깐 얘기 나왔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방송 나온 이번 주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가는데 이게 2017년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가 길죠. 영화가 5시간. 그러니까 몰아서 보면은 6, 5, 30이니까 305분이거든요. 네. 몰아서 보면은 그런데 어벤져스급인데요? 어벤져스보다 길어. 5시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편과 후편을 나눠서 상영을 했어요. 이외에. 약간 아마 중간에 아마 잠깐 그 화장실 갔다 온 시간 잠깐 10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 이게 영화제 가면은 이런 게 좀 약간 도전 과제처럼 느껴져. 사람들의 관심을 이런 식으로 불러일으키거든요. 사실 다 3-4시간 게임 도전 과제 이런 거. 네, 4-5시간 이런 거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분이 이번에도 이번 영화제도 있어요. 이런 한 3-4시간짜리. 근데 4시간짜리, 6시간.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좀 팬데믹이 사실상 아직 좀 많이 이제 좀 이제는 수그러진 뭐 상황에서 말로는 종식됐다. 마스크를 아무튼간에 이제 안 착용하고 이제 조금 자유롭게 보게 되는. 네, 볼 수 있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예전에 부산국제영화제 분위기를 좀 간만에 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예매가 정말 잘 됐고요. 네, 예매가 이번에도 워낙 이제 빠른 속도로 매진이 됐고. 뭐 양 기자님도 이제 취재하러 가시겠지만 성공하셨습니까? 반은 실패했고 반은 됐는데 근데 어차피 저는 마지막 이제 프레스 배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프레스 배지 아직 한 발 남겨왔다. 이거네. 뭐 치트키야? 나도 정답을 섞어 가는 건데.
아무튼간에 재미난 영화들 많이 보고 올 테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YCU에서 또 정규 에피소드에서 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녹음이니까 네. 예, 바로 이제 생생한 그 현장의 비하인드나 뭐 그런 주제 할 이야기들을 그때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물 조심하시고요. 수산물 그러니까 해운대 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 고기나 먹어야지 뭐. 아이 듣긴 돌았어. 뭐야 또 광안이 그 아니라고요. 강아지 백스코라고요 우리. 거기 강안에 있어요. 백스코라고. 베스코 들기 전에 갔다 오면 되지. 아이 멀어 좀. 우리 영화 그 있어요. 영화 팬들이 이게 하루에 4편을 봅니다. 네. 영화 팬들 진짜 영화만 봐. 농담 아니고 딱 그 보는 사람들은 진짜 4편 다 봐. 하루 그래요? 종일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아니면 그 네네네. 영화의 전당이다 보니까 예, 그쵸. 거긴 다 이제 다 푸드코트 아니면 그쵸. 버거킹 아니면 어디 좀 이상한 체인 밀면집, 좀 체인 밀면집 이런 데 있어요. 아니면은 부산역 쪽에 차이나타운도 괜찮아요. 거기 멀다고요? 아니라고. 기회 되면 갔다 오시라고요. 저 우리도 저번에 그 올드보이 그 나오는 그 만두집. 만두찜에 거기 신발원인가? 네. 맛있어요. 네. 거기 맛있습니다. 만두 한번 시켜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뭔 소린가? 갑자기 맛집 소개를. 네, 왜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지? 아무튼간에 뭘로 시작한 거야? 유수환 감독이 시작했다가 지금 배구 영화, 제 얘기도 하고 영화 네. 추천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먼저 오늘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어요. 사실은 9월 아마 18일일 거예요. 네, 9월 18일. 고 변희봉 배우 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결국은 별이 되셨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저는 몰랐어요. 원래 암투병이시라는 것도 사실 몰랐다가 네네네. 이번에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한번 추억을 한번 회상해보는 시간 간단히 한번 가져볼까요? 네. 어떤 작품 기억나시는지. 저는 이제 변희봉 배우님의 처음 알게 됐던 거는 화상고였거든요. 화상고에서 그 약간 그 뭐냐 그 약간 진짜 말 그대로 흑막 교감 역으로 알고 있었다가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영화에서 그 변희봉 선생님의 그 말투 그 특유의 그 허스키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많이 좀 인상이 많이 깊었던 배우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역시나 이제 이분이 그 이제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서는 정말 이제 자주 나왔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송강호 씨와 같이 봉준호의 페르소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렇게 작품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은 진짜 그 못 나오셨다가 또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암투병을 하고 계셨다가 또 이제 한 2019년쯤에 TVN에서 예능을 한번 찍으셨어요. 예능 한번 찍으셨다가 또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모습 안 보이셨는데 결국은 또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서 좀 안타까운 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주 봤던 분이 이제는 이렇게 또 떠나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삼구님. 저는 뭐 아무래도 확실히 이분이 봉준호 감독 작품에 많이 나왔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된 거는 살인의 추억에서요. 예, 네네네네. 백강호 잡고 막 괜히 막 엉뚱한 사람 잡고 좋아하던 그 반장 역할로. 제가 놓치네 저. 그렇죠. 그걸로 많이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부자가 돼서 만나는 괴물. 저 괴물에서는 아직까지 딱 그 인상 깊은 게 그거예요. 야 너 저기 4번 테이블에 있는 그 오징어 너 다리 하나 뜯어갔지. 아무튼 괴물이 제일 인상 깊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마지막에 예. 그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괴물의 그 역할로 아버지 역할로 많이 기억하실 그 것 같고. 산탄총 총알 떨어지니까 정말 처량하게 가라고. 보면서 가 하면서 이제 그 손짓다. 깔려서 이제 네. 죽은 씬인데 이 괴물나무는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조연상을 네네네. 받게 됐어요. 그리고 2020년에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으셨고 이분은 그거 받을만하죠. 그리고 이분이 성우 출신이시군요. 네, 네네네네. MBC 성우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저도 진짜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 뭐 권력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게 저는 그 이 손 안에 있소이다는 표현은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원조가 변희봉 배우님이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한명회 네 그거에서 이제 했었던 네 원래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 이덕화 씨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원래 원조는 변희봉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작가가 같은 분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 작가가 다시 써먹은 거래요. 이렇게 역시 아니, 좋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저는 나중에 알았던 건데 변희봉 선생님이 또 원래 CF는 잘 안 찍으셨는데 과장왕고 한번 CF 한번 찍으셨다고. 네. 그 기억나요. 예. 이번 희봉 왕자라고. 예. 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제 고3의 초입부를 함께 해준 드라마 하얀 거탑. 하얀 거탑. 하얀 거탑에서 거기서 이제 오경환 그 석자 교수 그쵸. 이제 예. 네네네. 나오는 건데 이게 약간 청렴 결백한 이미지였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때 이제 같이 나왔던 이제 거의 비슷한 그 뭐랄까 우용기라고 하는 그 김창완 씨가 있던 네네네. 그 우용길 그분은 약간 이제 권력의 상징이고, 네, 그쵸. 그러니까 다 뭔가 사실은 좀 야망 있고 권력 있고 막 윗사람들 다 뭔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이분만 청렴결백해. 진짜 거의 그 누구야 이성균 씨 연기했던 그 최도영 인물 빼고 네네네네. 그분 최도영이라는 인물도 약간 인간미 있는 그런 그쵸. 캐릭터였으니까. 근데 하지만 저에게는 그 숨겨왔던 나의 아무튼 정말 마지막까지 그런 결국은 뭔가 그 권력의 희생자처럼 이제 그려졌다가 이제 막판에 그렇죠. 스포일러니까 얘기를 못하겠다. 이거 스포일. 근데 네, 제가 뭐 그렇잖아요. 제가 제가 하얀 거탑이 스포까지. 아무튼 만약 죽잖아요. 결국은 장준혁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 마지막 이제 집도를 해준 거죠. 이제 네, 기증 이런 것들. 그렇죠. 네네네네. 가는 길 이제 봐주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몰랐는데 원래 변희봉 배우님께서 기생충에도 원래는 캐스팅이 하려고 네.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제 하필 이제 미스터 선샤인 때 캐스팅 제의를 받으셨는데 네네네. 이제 그 전에 미스터 선샤인 그때 이제 건강 검진 하셨을 때 이제 암이 이제 있다는 걸 발견이 됐었다고. 돼가지고 만약에 변희봉 선생님이 기생충에 캐스팅됐으면 누구 역할을 했었을까요? 어떤 그- 노인 있지 않나요 중간에? 중간에 노인 할 만한 게 뭐 어떻게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어떻게 뭐가 이정은 씨 남편 역할을 했을 아이 수도. 그거 좀 너무 너무 차이가 나나? 너무 차이 나고 아니 이정은 씨가 다른 역할로 다른 배우로 뭔가 대체했을 다른 수도 걸로 뭐. 만들었겠죠. 어떻게든 만들었겠죠. 그냥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었겠죠, 그냥. 네, 아니면 또 송강호 아버지로 나와서 어떻게 그러면은 너 계획 있구나가 변희봉 선생님이 했을 수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이제 수석 전달하는 그쪽에 이제 가문의 이제 약간 할아버지 저기 있잖아요. 수석 전달하는 할아버지. 맞아요. 저기 누구야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 박서준 맞아요. 할아버지. 막 다 갖다 붙여 그냥. 박서준 할아버지. 딱 그 박서준 씨한테 이거 해서 갖다 줘. 이거 갖다 줘. 박서준한테 이러면서. 너 이거 갖다 줘. 이거 갖다 줘. 그렇게 그 까메오로. 까메오의 까메오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진짜 거기에서도 만약 기생충 때도 나오셨었으면은 아카데미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니까 그랬을 건데. 네. 네. 근데 나이- 옥자 근데 이 얘기가 때는 있네요. 칸에 갔다 오셨어요. 근데- 옥자 때는 네. 근데 이 얘기가 있네요. 최장암 조기 발견이면 오스카상과 바꿀 만하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그걸로 가셨으니. 근데 이제 근데 또 오래 사셨어요. 네. 81살의 나이로. 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유수환 감독도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안타깝다고 네네네. 아무튼 갔다 오셨고 네, 네. 그렇습니다. 했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넘어간다면은 이제 최민식 이제 캐릭터 1990년 아시안 게임 권투 은메달리스트라는 얘기하면서 거기서 영화에서도 대사가 나와요. 그 네네네네네. 은메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아시안 게임에서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은메달이라는 공통 자체도 뭔가 요즘에는 시선은 좀 많이 그렇죠. 요즘에는 뭐 메달을 못 따도 그렇죠. 요즘에는 뭐 시선이 그렇게 고생을 다들 고생했. 네. 그다음 올림픽에 나간 것만으로도 수고했다. 대단한 거다. 네. 뭐 요즘 이런. 약간 팬들의 이런 시선도 많이 바뀐 네. 게 도쿄 올림픽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도쿄 많이 그렇죠. 많이 네. 바뀌었고 또 이제 뭐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팬분들이 이제 선수들만 인터뷰할 때 좋은 맨날 국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들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기 약간 그 아이유 씨 그 일갈했던 분 약간 뉘앙스로 얘기하면 뭐가 죄송하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그러니까. 건데. 예, 약간 요즘 그렇게 좀 많이 바꿔. 옛날에는 진짜 90년 그러니까 그때만 그러니까 해도 90년대 뭐 당시만 해도 완전 나라를 완전 무슨 뭐 역적이야. 무슨 그러니까, 역적이야 무슨. 나라를 금메달 딴데 역적이야. 나라를 대표해서 나갔는데 금메달을 못 따와. 막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은메달이 역적이야. 무슨. 그러니까 딱 그거 있잖아요. 금메달 따지 어디 은메달 동메달 뭐 그 되도 않는 메달 지고 돌아와 막 이런 느낌. 예, 되도 않는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왜냐면은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중3 때 네. 중3 때 아테네 올림픽을 했어요. 네네. 그때 복싱 아마 동메달일 거예요. 음. 저희 여기 있네 조석환 선수. 네. 네. 이분이 그 저희 중학교 출신인 거예요. 저희 중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예.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준결승전이니까 네. 이제 봐라. 이제 그래서 이제 밤 시간 되니까 봐라 해서 이제 봤죠. 봤는데 아무튼 그때 하필 중계를 또 이제 송재희 캐스터가 해요. 혹시 기억나? SBS 봤거든요. 그 송재희 캐스터가 막 그 심지어 해설도 없어. 혼자 하신 거예요? 오 진짜 와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하죠? 야. 진짜. 왜냐면은 송재희 캐스터는 복싱 중계 경력이 엄청 축구보다 아마 더 많으실 그렇죠. 거예요. 원래는 이제 TMI를 복싱,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어. 얘기하시니까 뭐 뭐 개체량 때는 뭐 좀 뭐야 뭘 먹고 막 이런 아마 거. 축구보다 복싱 중계를 더 잘하실 네. 거예요. 엄청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아테네 올림픽을 이제 그때 봤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아무튼 네. 동메달 따니까 아무튼 학교에서는 자랑이었고 학교에서도 이제 플랜카드 걸고 이제 뭐 심지어 선수가 직접 왔어. 메달 들고 온 거예요. 뭔가 메달 들고 단상에 이제 올라오고 이제 조회 쓴 것처럼 다 이제 조회대 쓰고 소감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 있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기억할게. 2008년도예요. 2008년도 그 올림픽 당시에 예. 이 종목은 달라요. 유도인데 왕기춘 선수로 아마 들어보셨어요? 예, 왕기춘. 왕기춘 선수가 그때 은메달 땄었잖아요. 예, 그쵸, 그랬죠. 그 당시에 그냥 뭐 사건 사고 노도 빼놓고 예. 네, 다 이- 빼고 그냥 그거만 예. 보면 그것만 놓고 아니 봅시다. 왜냐면 네. 올림픽 딸 때는 그 사건 사고 일으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2008년만 얘기합시다. 네. 그럽시다. 네. 아무튼 그때 이제 아무튼 그때 금메달 한판패를 혜택이죠. 당했어요. 네. 승승장구하면서 결승까지 가고 그렇죠. 실제로도 금메달 유력하다고 음.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한판패를 당했는데 그때 한판패를 왜 당했냐면 갈비뼈 부상을 입었어요. 맞아요. 그 경기 도중에 다쳐가지고서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13초 만에 한판패를 당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그때 지금의 아프리카인데 그때도 아프리카 있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누가 또 욕했나요? 그렇죠. 미니홈피에 이제 왕기춘 선수 미니홈피에 한 여성이 악플을 남긴 거예요. 딱 기억나요. 네, 이 사건이 엄청나게 그때 이슈였어요. 저도 그때 아프리카 막 라이브 거기 들어가가지고 별풍선 썼나요? 아니 별풍선은 없고 돈이 어딨어. 그래서 막 이제 지금도 아프리카 보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은 이 아시안 게임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요게 이제 그때 막 그 녹취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현장 뭐 현피 막 어머, 그렇죠. 그 당시 때는 막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막 커뮤니티에 그걸 복붙하고 현장 상황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영화가 또 됐어. 이거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소셜포비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소셜포비아라는 영화가 바로 이게 우리 이제 지금은 아주 유명한 이제 변유한 씨 나오고 류준열 씨 나오고 맞아요. 그 이제 그 당시 독립 영화였는데 맞아요. 2014년 그때쯤에 나왔던 요게 딱 이제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은메달 따면은 그 정도까지 욕은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래 여기까지가 와가지고 메달 딴 게 어디냐 약간 그렇긴 하죠. 네. 2008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욕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2008년 때는 우리가 여러 종목에서 우리가 미치긴 미쳤어요. 잘했죠. 베이징 올림픽이 아마 장미란 선수 또 메달 땄죠. 그리고 그 전날에 사실은 이제 최민호 선수가 워낙 한판 퍼레이드를 하다 아. 보니까 최민호 선수 퍼레이드 완전 결승까지 다 한 판으로 우승했어요. 네. 사실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처럼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당연한 당연한 건줄 알고 있어. 지금 유도 보면 한 판은 무슨 계속 다 골드 스코어 가서 막 지금 막 간신히 뭘 하고 지지 끌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때는 딱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밥 먹여줬는데 그놈의 세금. 그놈의 세금. 그러니까 선수촌에 막 밥 선수들 먹여주고 근데 실제로 밥 엄청 잘 나오니까. 잘 줘야죠 그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으로 해준 밥 먹고 운동만 했으면서 왜 저딴 성적 나오냐 그래서 완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영화에도 아무튼 그 은메달 리스트가 겪는 서러움이 잘 이제 아무튼간에 잘 드러나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음. 이게 참 씁쓸한 게 뭐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좀 약간 그런 제도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당장 축구나 야구만 봐도 아시안 게임은 이제 금메달을 따야 다야.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데 병역 네. 혜택 같은 네, 거. 올림픽은 메달만 따도 이제 뭔가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아시안 게임은 무조건 금메달 음. 따야 돼.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더 심해. 특히 남자 선수한테는. 너무 남자 선수한테는 병역 이거에 어. 너무 초점이 맞춰져. 그러니까 지금 축구도 저 보면은 다 보면은 뭐 그러니까. 다른 외국 애들 보면 야 이거 군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야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구 응, 같은 응. 경우도 뭐 병역 혜택 뭐 이런 거 하면서 대만도 근데 병역 혜택이 있다더라. 이번에 큰일 그 났다, 얘기를 뭐 했어요. 이러면서. 예, 이번에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계속 막 병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 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이 근데 정말 말 들더라고요. 그대로 포인트제를 하던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강태식이라는 이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저 때는 이게 뭐 군대를 가고 갔다 와서 거기 나가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강태식도 그런 제도의 희생양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위 선양이라는 걸 이제 중간에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국위선양. 네. 그 당시에 1986년도니까 한창 이제 전두환 정권 때였고 네.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아마 복싱 종목을 거의 싹쓸이를 했어요. 우리가 전 종목 석권을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국위 선양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하고 그때 이제 멤버들을 보면은 막 지금도 해설위원을 하시는 김광선 김광선 해설위원은 아니 이분은 뭐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기도 그렇죠. 하셨고. 엄청 예.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자막에는 86년부터 시작해서 86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그다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코스염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림도 예.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복싱이 만약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정동훈 닥쳤으면 대박이에요. 예, 대박이었는데 이게 진짜 정말 그 옛날에 과거의 찬란한 영광. 과거의 차영다 그리고 1등만 기억할 더러운 세상. 그 참고로 김광선 해설위원이 이번에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에서도 네. 예. 거기 신인왕자 해설자로 나오고 아 넷플릭스 그 사냥개들 드라마 이번에 예. 여름에 나왔었잖아요. 예. 넷플릭스 네네.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넘어가면 그 음. 주먹이 온다 보면은요. 네네네. 오 매우 낯익은 분이 정말 낯익으신 분이 정감 나시는 분이 네. 나오시더라고요. 임주환 네. 캐스터. 임주환 네. 캐스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야. 사실은 임주환 캐스터 하면은 사실 아까 그 송재희 캐스터와 더불어서 그렇죠. 진짜 한국 스포츠 중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살아있는 해도 역사죠. 예, 무방하실 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송재희 캐스터는 이 자기가 준비해온 이제 약간 그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은 임주환 캐스터는 약간 중계를 조금 뭔가 맛깔나게 해야 한다? 물론 맛깔나게 하는 것도 거기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더 맛깔나게 한다. 더 맛깔 뭔가 약간 좀 추임새도 좀 넣고 하는데 또 이거를 또 어떠냐면은 임주환 캐스터는 옆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당근에 대해 맞아요. 네. 해설 파트에 좀 분량을 비중을 주는, 더 분량을 줘서 확실히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해설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게 맞아요. 많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임주환 캐스터님을 기억하는 게 2000년 한일 월드컵 한일 때잖아요. 월드컵 때 이제 폴란드전, 폴란드전. 뭐 이런. 족세맨 이러고 그거는 있는데 포르투갈전. 포르투갈전 때 포르투갈전. 아니 뭐 나중에 이제 점점 가면서 MBC에서 이제 메인 캐스터가 최창섭 캐스터로 교체가 되긴 했지만 네네네. 우리는 그래도 그 폴란드전, 미국전, 미국전은 저기요. 미국전 최창섭. 아 그랬어요? 아무튼 포르투갈전만데 네. 포르투갈전까지인데 그때 뭐 차범근 해설위원과의 뭐 그런 케미 같은 거 그리고 또 이경규가 간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 임주환 캐스터가 무한도전도 무한도전. 네. 그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그 되게 뭔가 타이를 너무 웃겼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 무한도전 그거 진짜 가끔 볼 때마다 다시 심심하면 이제 뭐 5분 순삭이라고 네네 맞아요. 꼭 네.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네, 재밌어요. 그거 꼭 보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축구 또 즐겨보신 분들은 옛날에 이제 과거 MBC ESPN 시절 그렇죠. ESPN. 프리미어리그. 예. 전 아직까지도 인상 깊은 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해야 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고
맨유 경기 중계할 때 우리 박지성 선수가 나온다. 우리의 네. 박지성, 우리의 박지성, 우리의 박지성. 우리의 박지성. 그리고 바로 옆에 그리고 같이 이제 중계했었던 분이 이제 당시 베스트 11의 박무성 기자. 맞아. 박문성 씨 모셨습니다. 지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네. 그리고 그 항상 이제 하시는 게 있어요. 앨런 스미스를 알란 스미스. 알란 스미스. 알란 스미스.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영국식 발음으로 생각한다면 알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알란 네. 스미스 자꾸 그게 딱 그 풀럼과의 경기 딱 맞아. 그 스미스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바른발의 베컴도 있어. 이거 유명. 바른발의 베컴베 맞아요. 사실 바른발이 오른발이 맞은 거.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오른발이는 보는 바른발이 많이 아니, 많이 썼을 거예요. 아니 아마. 왜냐면 실제로 그 오른쪽을 뜻하는 영어 단어 right가 오른 이런 오른 그쵸. 그리고 그런 의미가 챔피언스 있으니까. 리그도 중계를 하셨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스토킹이도 한번 나왔던 거 뭐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아마 그건 이제 레알 마드리드 네. 경기 하고 있는데 당시 상당히 머리가 없으신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진짜 그 당시 3R 그러니까 새로운 3R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3R은 이제 저기 호베르토 카를로스 호나우드 아니죠. 히바우드 네, 호나우도, 히바우도, 호나우디뉴. 호나우디뉴였는데 네. 새로운 그때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레알 마드리드 3R은 3R은 이제 그쵸. 호베르토 카를로스, 호나우두 또 누구였었더라? 갑자기 또 기억이 좀 가물가물. 아무튼 이렇게 있었는데 민머리들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스토킹에서 이게 누구냐 그 정우영 캐스터가 맞아.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했었는데 자기는 계속 이제 계속 호나우두가 공 몰고 공을 올라가는 보고 거였어. 골을 올린 줄 알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머리 대서 골 넣은 사람은 호나우두였다. 호나우드 골 넣었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원래 흐름은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카를로스가 계속 몰고 가다가 크로스를 해서 호나우두의 머리를 댔다. 그래서 그게 골인 건데 근데 그게 마지막에 인상 웃겼죠. 그 중계 끝나고 중계 큐치트 던지시면서 아니 두 놈 중에 한 놈은 머리를 킬러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참고로 이번에 둘 호베르토 카를로스, 호나우도 다 한국 옵니다. 한국 이번에 오십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 한국 오십니다. 레전드 매치 치르러. 네. 네. 그리고 야구는 항상 이제 허구현 해설위원인가. 저 몰랐는데 MBC 이제 스포츠 플러스죠? 네.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제 KBO 리그 중계할 때 특별히 해가지고서 예전에 한번 모셔서 한번 스승의 날. 클래식 막 이런 거. 시리즈. 클래식 시리즈라고 해서 한 몇 이닝 하셨는데 옛날 자료 보시면은 네. 허구현 의원님하고 되게 오래 하셨어요. 네. 거의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KBS에 유수호 캐스터가 있었다면 네네. MBC에는 임주환 캐스터가 있었다고 할 그렇죠. 정도로. 임주환, 네. 송재익 이렇게 보면 네. 되겠죠. 그리고 네. 그 유명한 경기 있잖아요. 1박 2일 경기. 그 1박 2일 경기의 산 증인이시래요. 그렇죠. 현장 중계. 이분도 참 여러 가지 많이 겪어보셨죠? 많이 겪으셨네요. 많이 겪어보셨죠. 네. 아무튼 임전홍은 참 그래요. 지금은 또 반가웠어요. 고문 겸 또 이사직 계신다고 하시네요. 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근데 그분은 정도면은 그런 한 자리 드려야 됩니다. 고문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작품은 이제 넘어와서 어떤 장면이 인상적인 장면 혹시 있어요? 저는요 결국 결승전 장면이 꼽히는데 그거를 원테이크로 그러니까 끊김없이 원테이크로 한 라운드 전체를 계속 촬영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최민식, 류승환 두 배우가 이렇게 복싱을 서로 합을 막 주고받는 거를 이게 중간에 끊김이 없이 원테이크로 3분 가까이 계속 쭉 이렇게 돌아가서 공이 울릴 때까지 원테이크로 딱 하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이게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이제 신인왕전까지는 예선까지는 약속된 액션 위주로 찍었대요. 네. 근데 그 신인왕전 그 자체 결승 마지막은 그대로 이제 리얼이 8, 약속이 2.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실제로 때린 거예요. 실제로 치고받고 그냥 때리고 진짜 싸운 복싱을 거예요. 했네요. 네, 진짜 한 거죠. 예. 네, 서로 가짜로 때리지도 않고 류승범 씨도 막 선배님 실제로 때리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했고 막 가짜로 때리는 것도 원치 않으셨대. 왜냐면 그 최민식 배우는 절대로 가짜로 맞는 거 진짜 싫어요. 왜냐면 엄청 싫어하죠. 리얼을 그- 원하죠. 그 범죄의 전쟁 네. 그 번쩍이 전쟁- 곽도원 씨한테 맞은 씬. 맞는 네.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다 때리라고 네. 했어요. 예. 실제로 맞고 정강이 쪼이트까 어. 있고.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난 올드보이 바로 딱 생각이 나가지고 올드보이 이후로 최민식의 또 다른 액션씬. 네, 롱테이크 씬. 어우, 그 최민식 씨 오드보이에서는 역시 그 장도리 씬이.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장도리 씬 딱 생각나면서 네네. 와 최민식 배우님은 역시 롱테이크 씬을 하는데 뭔가 있구나. 아이, 점구님. 그랬던 분이 왜 카지노에서는 아 근데 그건 연기. 다들 이게 착각하는 게 너무 막 살쪄가지고 막 나오니까 뭐 관리를 못했다니 뭐 이런. 아니 그거는 배우가 그거를 왜 갑자기 화를 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너무 살쪄가지고 뭐 너무 이상해 보여요. 뭐 그거는 배우가 뭐 노력 그러니까 뭐라서 하냐면 배우가 노력을 안 했다고. 관리를 안 했다고. 빠졌네 약간 이런 거. 뭔 관리를 초심 잃었네 이러고. 어허. 웃기고 있네. 그래 뭐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무슨 배우 한번 악마를 보았다 한번 보여주시는 게 악마를 보았다 한번 봐야 배우 관리를 안 하기는 무슨 그 캐릭터에 네. 맞춰가는 거지. 마치 악마를 보았다 응? 그 최민식 배우 말을 빌려야겠네. 아니 크리스찬 베일이 안경 벗어. 아니 막말로 크리스찬 베일이 쪘다가 뺐다가 다 해요. 쪘다가 뺐다가 많이 하셨죠. 많이 해요. 옛날에 김명민 배우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뭔 지금 이게 출연 그 개런티 받으면은 다 합니다. 그렇죠. 네. 찌든 찌우든 네. 먹여서 찌우고 막. 그럼요. 예. 제가 저 많이 옆으로 빠졌어요. 예. 저는 역시나 저도 약간 비슷한 삼군 씨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아까 뭐 합을 맞췄다고 하지만은 그 이제 상환과 태식이 이제 시작부터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그 또 이제 주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식이 같은 경우에는 용대 쪽 이제 패거리들이 어떻게든 그래도 중계 보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 조용히 지금 조용히 웬일이래? 약간 이러면서 어느 정도 변제를 해줬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용대도 정말 저 형을 정말 그냥 저 형을 팔아가지고 돈 써먹어야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던 장치가 아니었나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상환도 그 자기네 그 팀 거기 그 복싱부 선수들하고 계속 날이 서져 있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이 계속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복싱부 같은 이제 선수들도 이제 그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뭐 네. 나중에 판정 나오고 딱 이긴 거 나오니까 그 동료 그 수감수들도 좋아하고 그 항상 싸웠던 그 있잖아요. 그 동료도 패거리들. 네. 항상 싸웠던 동료도 살짝 웃음 참고 있더라고 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 주인공 말고도 그 다른 외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마지막에 할머니가 상환의 할머니가 또 이제 동생하고 같이 와서 경기 본 거는 좀 여기는 눈물 포인트고요. 거기는 진짜. 자 이제 에피소드 생각하면 이게 이제 광장 장면 얘기를 할 건데 참고로 제작진이 이제 광장 찾으려고 3개월 동안 경인 지역의 신도시 역세권을 한번 다 뒤져봤대요. 그러다가 이제 15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결정된 게 서현역 광장이었던 거죠. 서현역. 네. 분당에. 근데 여기가 이제 역세권이 이제 영업이 잘 된 느낌, 황량한 느낌 둘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중견에 600여 개 상가를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네네. 이제 촬영 좀 협조해 주십시오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선뜻 그렇게 다들 허락을 안 했대요. 불경기 탓도 있었고 뭐 이걸 영화를 찍는데 막 그러니까 그래서 3개월간 설득을 해서 그래서 뭐 심정을 이제 읽었는지 촬영을 허가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구경꾼이 또 몰리니까 촬영할 때 촬영에 좀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 거의 리얼하게 찍었어요 진짜. 진짜 카메라만 움직였지 거의 진짜 돌아다니는 사람들 엑스트라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 행인 막 이런 식으로. 확실히 오프닝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네. 왜냐면 그래서 최민 씨가 그거 했대요. 메가폰을 잡아가지고 촬영이 너무 지연되니까 카메라만 보지는 말아달라고. 나를 봐도 좋은데 카메라만은 보지 말아달라고. 자연스럽게 해달라.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다 태식이 저기 그거 하는 거에 약간 이렇게 구경하는 느낌을 주게. 그래서 맨 맞는 장면을 그러면서 이제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민들이. 아니 저는 재밌었던 게 그때 당시 뭐 존재했던 가게들 뭐 이런 거. 그래요. 장터국수 아직도 있나요? 지금 보니까 로드 한번 가보니까 네.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지금 아니,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천호진 배우님이 하던 그 장터국수
그 우리 옛날에 장동국수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네. 지금은 장동국수 없잖아요. 저 거기서 유부초밥 처음 먹어봤어요. 네. 참고로 그리고 이제 상환의 교도소 장면은 네. 진짜 천안 교도소에서 찍은 거예요. 오. 3일간. 아, 3일간 딱 그 그래요? 시나리오 단계 때 법무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네네.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죠. 아, 이 캐릭터가 그래도 권투를 배워가지고 갱생하는. 갱생하니까 네. 왜곡된 협조해달라. 교도소 이미지를 좀 상세하지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그 대신에 시나리오 20곳이나 수정을 요구했대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부분이었길래. 담배를 만들어 피우는 장면도 있고 기합 받는 장면도 있었다는데 그거를 이제 수정해가지고 아, 우리는 체벌 안 한다. 네, 뭐 그런 거죠. 음. 영화적 설정으로 이제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그 두 개는 좀 이제 18개가 그렇군요. 20개 중에 18개는 오케이. 근데 담배 만들어 피우는 거랑 기합 받는 장면만 좀 그건 빼달라서 오케이 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촬영이 야외 샤워장, 운동장, 교도소 내부 복도랑 화장실, 특별 면회실 요렇게. 그리고 참고로 이 50여 명의 엑스트라 50명이 넘는 촬영팀이 이제 3일간 이제 매일 아침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손목에 도장 찍으면서 인원 체크 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 네. 프리즌 브레이크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아,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엉덩이도 되게 많이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아, 왜 이렇게 엉덩이가 많이 나? 샤워실. 그러니까 네. 입소할 때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됐대요. 입소할 때만. 아, 근데 그 어. 예전에 SBS에서 방송했던 그 뭐 관계자의 출입 아, 금지 네. 거기서도 거기나 아니면 백패커 거기에서 이제 교도소 이렇게 몇 번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자체가 아예 그냥 경비가 삼엄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약간 주먹이 운다 같은 그런 작품 했었으면 아마 그냥 교도소 섭외가 아니라 저기 보니까 군산에 그 세트해야죠. 세트장 있잖아요. 거기서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즘 영화 다 거기서 찍어요. 일단 제가 일단 지난번에 현 갔다 법무부 와봤거든요. 장관이 그 뭐 해줄지 모르겠는데 아유 그만해요. 무슨 말을 뭐 압수수색 당하고신가? 아무튼 밥차를 운동장 내부까지 이제 들여다 보내줬고 왜냐면 밥차는 너무 이거는 왔다 갔다 또 그러면 또 1시간 또 시간만 걸리니까 그치. 밥차 양 그거 해줬고 싸제밥이군요. 예, 싸제밥. 마지막 날은 이례적으로 밤 12시까지 오케이 촬영 오케이. 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말 왜냐면 점호 시간도 있어요. 점호 시간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군사 지역과 동일한 규제로 딱 가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은 그래도 이례적으로 좀 봐줬다고 하는 그렇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현실감 있는 음. 작품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권투 장면은 참고로 이제 대구에 있는 그 시설에서 대구 엑스코에서 평빈공원 그 컨벤션 홀에서 촬영을 한 7일 정도. 아, 신인왕전 그거요? 네, 7일. 아니 사실 그 장면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신인왕전 배경이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사실. MBC에서 중계를 해주는 건 좀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좀 밝죠. 네. 밝고 밝아요. 영화적 그러니까 호흡합시다 그냥. 아니 이게 너무 그러니까 영화적인데 너무 배경이 어두우니까 너무 부각이 그 네. 링을 부각했던 이게 뭐 네. 유승환 그 유승환 감독 특유의 뭐 시각적 그런 네, 게 그렇죠, 있긴 그렇죠. 하다. 아니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큰데 신인왕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유상환 감독이 그거는 보긴 봤대요. 그러니까 2004년 8월에 서울 호텔 특설링에서 지인진 선수가 WBC 패더스 방어전 하는 거를 그거는 보면서 일단은 거기서 또 영화적으로 좀 이제 각색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그건 진인 선수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면 타이틀전인데. 아무튼 그런 이제 최대한 내추럴한 그런 조명이나 그런 세팅으로 해서 아니 영화를 그리고 실제 그런 타이틀전 같은 것도 그렇게 안 어두워 사실. MGM 그랜드 호텔 막 그런 데서 하는 거 봐봐요. 그렇죠. 거기는 오히려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은 그래서 네. 네. 이번 근데 항저 아시안 게임 이번 대회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사실은 이번 네, 대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가장 이제 주목되는 선수는 오현지 선수가 단 한 명. 많이 잃지만 메달권에 그래도 좀 네. 가까운 선수가 오현지 선수가 안타깝죠. 네 여자 선수로 이제 마이너스 60kg 2연패에 도전하는. 이게 지금 사실 그 복싱이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싱이 많이 그 아까 말했던 침체됐죠. 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뭐 그래도 네 아무튼간에 신종훈 선수랑 이제 함상민 선수 금메달을 2014년에 딴 이후로 사실은 지금 오현지 네. 선수가 유일하단 말이죠. 네. 네.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한번 토너먼트 한번 좀 잘
올림픽에서도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래요, 때 그래요, 함상영 맞아요. 선수 동메달 이후로는 음,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쵸. 이 오연지 선수도 저번에 도쿄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네. 안타깝게 됐나요? 16강에서 네, 떨어졌어가지고 16강이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준결승 이상만 진출하면은 일단은 파리 출전권이 확대기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목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결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달. 정말 되면은 이제 메달 한번 도전해 네. 보자. 또 남자 선수들은 결승까지는 가야지 음.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참고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희 방송 나가는 10월 3일쯤이 이제 4강이고 10월 4일이 결승전이다. 이때 이때 한번 우리나라 선수가 한번 네. 올라왔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네, 네. 올라왔으면 좀 어려운 대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뭐 그리고 자, 은메달이면 또 어떻습니까? 이거 뭐 최민식 그 배우의 연기했던 그 거기는 완전 뭐 천대시 맞는데 뭐 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 요즘 그렇습니다.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예. 또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가 은메달 따면은 정말 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잘했다 이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관심 못 받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야구가 포스트 시즌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포스트 시즌 특집에서 머니볼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대단히 감사합니다.